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머신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골드버그, 세미제인, 캐리언 크로스, 니키벨라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7월 7일 러에서 골드버그는 매우 멋진 빨간색 자동차 70년식 쉐보레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그 쉐보레는 골드버그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따로 있었고 WWE는 렌터카 소유주에게 티켓과 골드버그 사인 등 좋은 보상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한편 골드버그는 이번 주말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터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지만 만약에 군터에게 승리하고 월드 챔피언이 된다면 은퇴가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군터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지만 WWE 기준으로 지금까지 골드버그는 더락, 크리스 제리코, 트리플 H, 브록 레스너, 케빈 오웬스, 돌프 지글러, 바비 레실리 등 수많은 세계 챔피언 출신 선수를 꺾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더 핀들을 이기고 유니버설 챔피언에 등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미제인이 당분간 WWE에서 하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7월 7일 러에서 세미제인은 캐리언 크로스에게 금속 파이프로 기습 공격을 당했고 그 상태에서 브론 브레이커와 경기를 치르다가 다친 부위에 스피어를 연달아 맞았습니다. 이후 폴 헤이머는 백스테이지에서 세미제인이 무기한으로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허가받지 못했으며 얼마나 오래 자리를 비울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리언 크로스는 최근 파운데이션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세미제인과의 나이트 오브 챔피언스 경기는 원래 계획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막판에 갑자기 WWE가 내린 결정이었으며 이는 모두 팬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리언 크로스는 요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팬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니키벨라는 최근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에서 블리레이에게 무대 뒤에서 존 시나를 만난 적이 있는지 어색하진 않았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니키벨라는 어색한 일은 원치 않으며 오히려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WWE 백스테이지에 있는 것이 여전히 가족처럼 느껴지고 돌아올 때마다 환영받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익숙한 얼굴을 보는 것도 정말 좋고 모든 것이 매우 편안하고 쾌적하게 느껴졌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존 시나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존 시나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니키벨라는 리브 모건이 부상을 당하면서 그녀와의 불화의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결국 에볼루션에서 배틀로얄 매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배틀로얄에서 우승하면 그래도 나름 클래시인 파리에서 위미스 타이틀샷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무튼 니키벨라는 리브 모건이 좋은 캐릭터라는 걸 강조했으며 그녀와 대립하면 정말 장대하고 멋진 일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부상을 당해서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끝이 아닐 것이며 리브 모건이 부상에서 회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BL은 썸씽 투 레슬 팟캐스트에서 언더테이커의 링 복귀가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JB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더테이커는 지금 멋져 보이고 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벤치프레스, 스쿼트, 파워 리프팅 등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가 무언가를 위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언더테이커가 복귀한다면 가장 적합한 상대는 논리적으로 군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팬 메가피는 러에서 5주 연속 해설에 불참했으며 코리 그레이브스가 마이클 콜과 함께 해설을 맡았습니다. WWE 외에도 팬 메가피의 바쁜 일정이 계속되면서 팬들은 그가 정규적인 주간 해설에 복귀하는 모습을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팬 메가피쇼에서 팬 메가피는 일상생활을 따라잡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의 바쁜 일정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WWE 일정에 대해서는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자신을 챙겨주신 WWE의 모든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팬 메가피는 지난 몇 년 동안 ESPN의 인기 프로그램인 칼리지 게임데이의 해설자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WWE 업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해왔습니다. 또한 2025년 대학 풋볼 시즌이 곧 시작돼서 더욱 바쁘며 러 정규 출연은 내년 초 대학 풋볼 시즌이 종료된 후에야 재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릴리안 가르시아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번 주 토요일 세터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 이어서 일요일에는 에볼루션2의 아나운서까지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여성 선수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계속 축하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르세데스 보네는 이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AW 크리에이티브 통제권을 담당하고 있으며 토니 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니 칸은 7월 8일 AW 올인 미디어콜에서 공개적으로 모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토니 칸은 메르세데스 모네가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인정하고 그녀의 업적을 칭찬하지만 창의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로지 자신만이 AW에서 창의적인 통제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TMZ 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7월 8일 화요일 아침 세스 롤린스와 베키 린치가 소유한 남부 캘리포니아 해변가 주택에 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세스 롤린스와 베키 린치가 WWE 일정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새벽 3시경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주택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고 용의자는 집 뒤쪽 슬라이딩 도어를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스 롤린스와 베키 린치는 고된 러 일정을 끝내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몸이 불편한 여성 팬을 도와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스 롤린스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택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걸 확인하고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범인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티브 블랙맨은 최근 크리스 벤 블랙과 인터뷰에서 요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레슬링에서 은퇴한 이후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보석금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17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티브 블랙맨은 WWE에서 활동할 당시 목 부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목 부상으로 인해 통증은 편두통으로 전염됐고 WWE에서 활동한 기간의 80%를 심각한 통증으로 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은퇴 후 스티브 블랙맨은 2번의 목 수술을 받았고 그 덕분에 두통이 크게 줄어들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통증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며 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경기를 치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6월 30일 러우는 25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에 260만 뷰보다 하락한 수치입니다. 총 시청 시간은 460만 시간을 동원했으며 지난주에 520만 시간보다 하락했습니다. 주간 미국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 탑10 순위에서 6월 30일자 러우는 3위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넷플릭스 기준으로는 5위를 차지하면서 여전히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USA 네트워크에서 방영된 7월 4일 스맥다운 시청자 수는 116만 6천 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지난주 145만 명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요 18세에서 49세 인구 통계에서는 0.32 레이팅을 기록했으며 지난주에 0.41 레이팅보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